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예금이랑 정기예금 그리고 보험과 주식 등을 이것저것 조금씩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다 기초연금 타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네요. 문제가 된다면 보험과 정기예금, 주식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할까요? 도대체 기초연금을 타려면 금융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는 건지 알베르토 쌤의 시원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우리 행복한 인생의 맛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연금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하신 어르신의 경우처럼 도대체 금융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사실 금융재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금융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므로 일반재산과 소득이 없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또한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금융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까지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통예금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기준이고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저축성 예금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시점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증권은 어떨까요?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주택청약예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주택청약예금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럼 분양받은 아파트에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일반재산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합계를 일반재산에 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가액을 모두 합한 다음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8천만 원이 금융재산이 되는 것이고 8천만 원 금융재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해주면 320만 원이 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266만 667원이 나옵니다. 이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70만 4천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이 얼마여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는 걸까요? 먼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69만 원 이하가 되려면 금융재산이 5억 2,700만 원이면 됩니다. 너무 많다고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5억 2,7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5억 7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해주면 2,028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69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니까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것인데요. 자신의 소득 인정액에 단독가구 기초연금액 30만 원을 더해서 연금 기준액 169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깎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감액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단독가구 기초연금액 30만 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얼마여야 할까요?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69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139만 원이 되고 이것을 금융재산으로 환산하면 4억 3,7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 금융재산이 4억 3,70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부가구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70만 4천 원 이하이면 최대 48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270만 4천 원 이하가 되려면 금융재산이 얼마 이하면 될까요? 바로 8억 3,12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금융재산 8억 3,120만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8억 1,12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 인정액 4%를 곱하면 3,244만 8천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70만 4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270만 4천 원 이하니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는 있지만 소득 역전방지 감액 대상이므로 부부 각각 기초연금 30만 원의 10%인 3만 원씩 합계 6만 원밖에 못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독가구의 경우처럼 소득 역전방지 감액에 걸리지 않고 48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270만 4천 원에서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48만 원을 빼면 소득 인정액이 222만 4천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222만 4천 원을 금융재산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앞에서 계산한 대로 적용하면 6억 8,72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6억 8,720만 원 이하면 부부가구 기초연금 48만 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계산이 많이 복잡하셨나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준비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려면 금융재산은 5억 2,700만 원 이하면 되지만 단독가구 기초연금 30만 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려면 금융재산이 4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려면 금융재산이 8억 3,120만 원 이하면 되지만 부부가구 기초연금 48만 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려면 금융재산이 6억 8,7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융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등을 무시하고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금융재산이 5억 원 이상인 여유 있는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데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어려운 사람들의 기초연금은 왜 연계해서 깎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불합리한 연금제도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의 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